2015년 2월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 연평균 4만 건을 훌쩍 넘었던 이혼 소송 건수가 1년 뒤 2016년에는 3만 7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줄어든 반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간통죄 폐지 후 급증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 폐지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제 2015년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는데요. 이제 간통죄라는 것은 이제 죄가 되려면 이제 어떤 법익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통죄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의 법익이 침해됐느냐. 왜냐하면 간통죄는 이제 자의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한 것인데 일종의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이제 관계를 했는데 이걸 이제 형사 처벌하려면 아내가 간통했으면 결국은 남편의 법익이 침해된 것이냐. 본인은 이제 자기 결정권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뭐 남편에 속해 있는 뭐 그런 물건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그래서 간통죄에 대해서는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어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에 대한 그 보호를 그 이유로 해서 결국 간통죄가 이제 폐지된 것이죠. 그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혼 건수가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부정행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결국 이제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판결이 이제 공개 변론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간통하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결국은 이제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이혼 청구가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공개 변론을 통해서 유책 배우자 간통을 한 사람은 이혼 청구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이제 이혼 그 소송이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 민사소송은 또 부쩍 늘어났다고요?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인가요? 결국은 이제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민사소송은 이제 그 다음 문제였죠, 그동안은. 그래서 간통이 있으면 이제 형사고소하면 간통죄는 그동안 이 벌금 조항이 없는 그 실형 조항만 있는 그런 죄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간통죄 저지르면 바로 구속했었죠. 이제 그 이후에도 간통죄가 확인되면 전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또 자식을 위해서 이혼은 하기 싫은데 상간자, 가령 뭐 상간남이든지 상간녀만은 꼭 어떻게든지 처벌을 하고 싶다. 근데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을 펴서 간통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하고 그 소송의 소장을 상대방의 주소나 직장으로 송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직장이나 집에서 알게 되는 거죠. 이 간통 사실을.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서로 이 상간남이 이제 자기 아내나 남편과 서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이 민사소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죠.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해외에서는 불륜으로 인한 그 위자료 액수가 천문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위자료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위자료 액수는 최대가 1억입니다. 최대가 위자료가 1억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혼 경우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내는 그런 그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전적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자료라는 게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신혼 때 이제 결국은 그 이혼을 하게 되면 뭐 한 1~2천만 원 정도 되지만 혼인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재혼하기도 이제 어렵고 처녀로 시집 와서 결국 아이도 낳고 결국 뭐 재혼하기도 어려운 나이까지 됐으니까 이럴 땐 위자료가 이제 올라가서 뭐 한 5~6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혼인 기간이 이제 상당히 주요한 요소이죠.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타이거 우즈는 뭐 75% 정도를 뭐 재산에 줬다는 얘기도 있고, 멜 깁슨의 경우에는 뭐 4천 몇백억을 줬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위자료 액수가 1억 미만이지만 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민법 규정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인 그 생활이 얼마나 기냐, 혼인 기간이. 그래서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 때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한 30%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가사일만 해도 30%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결혼 기간이 한 30년쯤 됐다. 그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거의 50%에 육박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재산분할 제도가 있으니까 네. 외국의 위자료 정도는 아니지만 재산분할로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는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어야 그거를 분할받는데 없을 경우에는 그게 있어도 남편이 숨기고 아내한테 안 알려주면 참 받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립, 이혼 이후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가령 간통 현장을 찾는다든지 또는 그런 재산을 찾는다든지 할 때 이때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을 이제 불법적으로 막 간통 현장 찾는다고 막 그 상간녀 집에 네. 막 들어가거나 하면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막 떠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집안의 혼인 파탄을 일으킨 상간녀가 오히려 거꾸로 고소해서 예. 이 지금 본부인이 처벌받는 그런 억울한 경우도 있으니까 항시 이런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증거도 네. 확보를 해야 되겠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간통죄를 폐지할 때 성적 자기 결정권 내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렇다면 이 사회가 그만큼 이제 성숙해져서 예. 그걸 폐지해도 되겠다라는 전제가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그 결과가 좀 회의적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간통죄 폐지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서 우려됐던 것은 결국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불륜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가장 우려됐었죠. 그래서 간통죄 폐지한 직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만남의 사이트, 이게 유부남들의 그런 만남의 사이트, 일종의 해외 불륜 사이트로 아주 유명한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입자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가입자가 그 당시 막 66만 명에 뭐 이르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사이트 기혼남.com 뭐 이런 것들도 생겨서 여기에 회원 수도 막 수만 명씩 막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걱정들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또 다른 부작용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간녀 집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또 처벌받는, 본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그게 예전에는 그런 상간녀들이 본부인이 와서 막 뭐라고 그래도 그냥 막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간녀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늦게 만났을 뿐인데 그러면서 더 당당하고 해서 그냥 더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증거도 찾아야 되고, 또 이런 불륜 사이트에 대한 사람들은 많이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안정화 추세로 돼 있어서 간통죄 폐지로 인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음란, 음욕, 이 부정행위, 이 간통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성경의 기준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양심이나 이 도덕의 법,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은 간통죄 폐지가 오히려 또 이렇게 악용되기도 하고 더 많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를 헌법에서 인정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죠. 이 경우에는 처녀 총각뿐만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있습니다. 근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부부간의 정저 의무마저 져버리면 이 점에 대한 민사 책임이나 또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이제 맑은 그 거울과 같아서 이 맑은 거울에는 항시 티끌이 묻고 이 티끌을 반드시 계속해서 닦아 나가지 않으면 그런 티끌이 쉽게 묻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점은 결국 영혼에 대한 어떤 파탄, 사탄이 달려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그 마음에 붙는 티끌을 또 마음에 붙으려고 하는 티끌들 이런 것들은 자연히 사라져서 이 간통죄 폐지로 인한 어떤 부작용의 그런 그 대상이라든지 재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